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좀 잘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유시민 작가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위에 좀 조용했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기자가 이른바 공소취소와 뭐 보안수사권, 이른바 거래설 이런 것을 아마 얘기했던 그 기자죠. 장혜수 기자. 그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왕정이나 귀족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30%대 3자도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근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그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이런 것에 손을 끊고 이렇게 하면 금방 복구된다고 저는 봐요. 다음 전당대회 때. 자, 여당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여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것에 선을 끊고 하면 금방 복구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봐요. 야, 여기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민화된 행태 있잖아요. 네. 뭐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더 이상 발전 도상이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직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거는 윤석열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멀리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는데 가까이서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자, 여러분 유시민 작가 이미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유튜브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허민 기자님,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당대회 때부터 가져왔던 이제 이 소위 이게 친명과 친청, 뭐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쨌든 이 유시민 작가는 한쪽 편에 선 거잖아요. 예, 소위 이제 친청, 문조 털레 이후라고 그러지는 친청 쪽에 섰던 거고 나는 그 입장을 계속 바꾸지 않고 가져가는 거다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소위 명심 정치의 과잉을 지적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네. 투영하는 정치. 그렇습니다. 명심 정치의 과잉을 지적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은 여당의 당대표가 내가 마음에 드는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또 표명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기억나지만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예.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김기현 당대표 뭐 세우려고 나경원 접게 만들고 안철수는 또 막 여러 가지 막 더 기억나는 거 이준석 대표 쫓아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 건데 결국 그렇게 자기가 취향에 맞고 자기 노선과 생각에 맞는 사람을 대표 만들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제하에서는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예.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저기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것이 그렇게 노골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범 여건 내에 있는 분이 그럼 그거는 모든 글쎄 제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상처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자존감의 훼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뭐 유시민 작가요? 네네 예. 저는 그런 상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앙심 같은 것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로 보고요. 사실은 저 발언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가 대통령이 그 여당 당대표를 세우는 것은 왕정이다. 세웠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런 식의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예.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여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한 정도의 정당대 정계 과정에서 또는 최근에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와의 관계 설정 속에서 뭔가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아마 저 MBC 100분 토론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유시민 작가를 염두에 둔 듯한 저 발언이 이미 다 알려진 그 시점이니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좀 욕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 열린우리당 때 있었던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요. 그 국가보안법 개정 파동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부영 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한영 기자는 그 지난 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대통령인데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대통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막 열광할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민주당 지지층 분열 효과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좀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좀 지배하려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유시민 작가가.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인이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장관을 했죠. 예.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했죠. 예, 뭐 무슨 쓴소리 했어요? 입바른 소리 했어요?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무슨 경호실장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래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 저 앞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네. 유시민 전 장관 저 발언 좀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의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게 예. 예. 아니 예. 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저거 예.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어쨌든 본인이 뭐 작가라는 호칭을 쓰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땐 정치인이에요, 지금도. 전 장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전 국회의원 이게 맞는 거지. 작가면 글을 써야죠. 왜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그 적절치 않고 이게 뭐 본인의 어떤 그 문화 권력자 내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거 뭐 또 뭐 분풀이 내가 밀었는데 정청래가 뭐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독서를 퍼붓는 것 같은데 저건 뭐 저주 뭐 글쎄요. 저게 뭐 본인을 위해서도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지지하고 지원하는 발언을 했던 유시민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하고 표현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 왕정이라뇨. 귀족정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저렇게 막 마구하고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한 걸 쭉 한번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른다는 말 속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잘못 봤던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이해하게끔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내심 여태까지 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 출신 중에 최대 스피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빅스피커고 뭐 주간지에 매년 나오는 여론조사나 정기조사에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하면은 늘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심 작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요. 예. 빅스피커, 최대 스피커라고 평가를 받아왔고 저는 호칭이랄까 그런 식의 자기 평가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지지했던 그룹이 숫자로는 패배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한 백업 지지를 등에 업고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깔고 그래서 자기가 지지했던 노선,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뭐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정통 세력을 다시 복원하고 또 그걸로 계속 갔을 경우에 그들에게 미치는 말의 영향력, 발언의 영향력, 메시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예. 지나칩니다. 이제 60대 한 중후반 되셨는데 59년생이니까 68살이네요. 좀 점잖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뭐 해명이라고 그전에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 평론가라는 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하고 경쟁 관계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를 그걸 용역 평론가라고 표현을 한 거고 촉법 평론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평론하는 사람을 촉법 평론가라고 했고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촉법 평론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게 한국말 같긴 한데 저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게 말이라는 게 할수록 꼬리가 잡히고 꼬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유시민 전 장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좀 자제하고. 유심 작가의 이제 이런 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 이것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른바 분당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저렇게까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던 그리고 유심 작가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내란 극복 세력의 연합. 이걸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절반 이상 해체해버렸다. 그리고 연합을 했는데도 49%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거를 해체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쫓아내면서 집권 가능하게 만들었던 연합을 해체한 것과 똑같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다는 취지의 비판을 유시민 작가가 했다. 이거가 앞으로 민주당의 상당한 내상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